바로 그곳은 자신이 지원을 했던 회사였고 이미 면접이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경우는 참 아쉬운 케이스죠. 전화 면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전화 면접을 따로 두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전화 면접은 면접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때로 작은 회사의 경우에는 채용권자가 구직자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인자 입장이시라면 오전 10시가 넘어서 전화를 드렸는데 잠에서 덜 깬 목소리로 받거나 아니면 굉장히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는 분이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분명히 면접에서 안 좋은 인상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구직활동 기간에는 전화는 좀 더 신중하게 받으시고 반드시 좀 더 밝은 목소리로 받는 연습을 하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적극적인 사람이 무조건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세상사 대부분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사람이 이득을 보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구인 공고를 보고 그 사람이 적극적인지 어떤지를 보게 되는데요. 구인 공고상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자신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그 설명을 보니까 나이가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구직자들은 두 가지로 갈라지죠. 연락을 해보는 케이스와 스스로 미리 포기하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연락을 해보시는 분들은 자신이 이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이 일에 꼭 적합할 것 같고 꼭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십니다. 이런 작은 노력들이 실제로는 구직 현장에서 큰 차이로 갈라지게 됩니다. 제가 아는 인사 담당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 이분이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신이 일하는 회사에 3번을 지원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면접까지 갔었고요. 두 번째는 서류에서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또 이분이 지원을 하신 겁니다. 이분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회사 대표에게 잠깐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회사 대표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더군요. 내가 이 사람을 기억을 하는데 면접에서는 좀 긴가민가 했었다. 그런데 우리 회사에 3번이나 지원할 정도로 의지를 가진 사람이면 한 번은 기회를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요. 결국 그분은 그 회사에 채용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는 인터넷 이외의 활동이 승부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40대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무직 일자리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저희가 숨어있는 일자리라고 해서 7대3 혹은 8대2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지금 TV를 보고 계시는 중장년층께서 구직 활동을 위해서 인터넷만 이용하신다면 사실상 80%의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보통 나이 제한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3, 4년 전에는 사라졌지만 어느 회사고 내부적인 가이드라인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 직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 지침을 어겨가면서 그 사람에게 면접 기회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작은 회사의 경우 실제 방문을 해보면 때로 오너나 채용 실권자와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그 사람의 마음에 들면 그 정도 규칙쯤은 무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의 기회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구직시장에서는 30대부터 50대까지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중장년층이 유리한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까요? 라는 문제로 말이죠. 보통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몇 가지 부분에서는 좀 더 강점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경험과 평판과 인맥입니다. 경험은 그 회사에서 실제로 필요한 능력을 경험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러한 역량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때도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미리 제가 좀 전에 언급해 드렸듯이 단순히 서사적인 나열만 할 것이 아니라 그 회사에서 필요한 능력을 좀 더 효율적으로 브리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평판입니다. 평판이라는 것은 사실 회사 내의 평판도 있을 것이고요. 회사 밖에 동업종 내의 평판도 있을 것입니다.
그 평판이 유리한 사람이 취업에 유리할 것이라는 것은 불문가십니다. 끝으로 인맥입니다. 우린 보통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취업이 잘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좋은 학교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일까요? 그 사람들이 똑똑해서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보통 좋은 학교를 나오신 분, 그리고 좋은 회사를 다니셨던 분들은 좋은 인맥을 형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맥이라는 것은 구직 활동 때도 마찬가지고 구직 이후 그러니까 취업 이후에 일을 하면서 성과를 낼 때도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경력자들은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자신을 어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기준으로 지금 TV를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 자신의 구직 활동에서 어떤 오류는 없었는지, 그리고 내가 기본은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경쟁력은 잘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구직을 빌며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